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효율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화석 연료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로 인해 열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열 효율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71쪽입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자, 선수학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하나씩 빈칸을 채워봅시다. 1번, 물체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뭐죠? 그렇죠. 바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2번 가봅시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이때 에너지가 이것이 된다고 하죠. 이것이 뭐죠? 그렇죠? 전환이죠. 그죠? 3번, 동물들이 움직일 때는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뭐죠? 몸속에 있는 에너지, 바로 화학 에너지죠. 자, 4번,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의 총량은 전환된 후의 에너지 총량과 같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우리 교과서 271쪽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우리가 지금 전기 제품들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켜져 있는 전기 제품 보면은 이렇게 붉은 색깔이 뭐냐면은 열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이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열, 키보드판에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이렇게 선풍기가 있다면 선풍기 모터에서 나오는 열, 스탠드 불빛에서 나오는 열,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열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 기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 중 일부를 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이 에너지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로 전기기관, 가솔린, 디젤기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은 대표적인 가솔린 기관이죠. 그러면 휘발유를 태워서 그 열을 이용해서 엔진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엔진을 움직이니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 엔진을 바로 열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열기관은 에너지의 이용 과정에서 공급한 에너지의 일부만 바로 일부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형태로 손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열 효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열 효율이 뭐냐? 자, 열 기관이 아까 했던 자동차 엔진이죠. 그 엔진이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열 효율은 열 기관에 공급한 에너지 Q1 중에서 얼마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인 1 W로 이용되는지를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휘발유를 태웁니다. 휘발유를 태우면 굉장히 열이 뜨겁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자,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엔진을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엔진을 막 움직이면서 뭘 한다?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 영어 워크, 글자 W라는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엔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엔진이 움직이니까 바퀴가 굴러가겠죠. 그렇게 하고 일에 쓰이고 남는 열은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이 의미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요 그림은 뭐냐? 고온에 공급된 그 휘발유가
100을 태웁니다. 자, 100%죠. 100을 태워서 그 태운 열에 의해서 아까 했다시피 엔진이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 열에 의해서 엔진이 움직이는데 그 열 100 중에서 엔진을 움직이는 데는 얼마? 30%, 30만 엔진을 움직이고 나머지 에너지 70은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동차를 엔진은 열 효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로 100을 태우더라도 30밖에 못 쓰고 나머지 70은 사실 버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열 효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우리 열 효율을 기호로 이렇게 E라고 씁니다. 열 효율. 그럼 열 효율의 뜻은 뭐냐? 자, 빈칸이 있네요. 이 빈칸의 Q1이 뭡니까? Q1은 바로 다시 보면은 Q1은 뭐다? 공급한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휘발유죠, 그죠? 얼마만큼 휘발유를 태웠느냐입니다. 그 태운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이 엔진을 움직이면서 일을 했느냐, 바로 한 일을, 이 엔진이 한 일을 우리가 열 효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배우면은 잘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 효율 이렇게 우리가 글로서 기억을 합시다. 열 효율은 뭐다?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뭐다? 한 일이다. 누가? 엔진, 열 기관이 한 일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기호로는 이렇게 공급한 열 에너지 Q1 분의 한 일 W는 바로 Q1 분의 한 일이니까 고온의 열에서 저온으로 나간 열을 빼면은 바로 전체 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뭐냐면 요 식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 Q1에 고온에서 Q1에 열이 들어와서 이 열 휘발유를 태워서 그 열로 엔진을 움직이고 일을 하고 플러스 남은 열은 이렇게 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휘발유 태워서 나온 열이 100이다. 그러면 엔진을 움직이는데 한 일은 얼마? 30이고 플러스 저온으로 열 에너지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마? 70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열 효율 우리 중요하니까 이 식을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과서에 무림이 나옵니다. 자, 열던 열기관의 1000줄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3000줄의 일을 한다면 열 효율은 얼마인가? 10,000줄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3000줄 일을 한다면 효율은 얼마일까요? 10,000줄 중에서 공급한 건 10,000줄 분의 얼마다? 3000줄의 일을 썼으니까 효율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되나요? 암산. 바로 효율은 30%, 0.3. 자, 어떻게 계산했죠? 자, 공급한 에너지는 10,000줄입니다. 10,000줄 중에서 일로 쓰인 것은 얼마? 3000줄이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0.3이 나오겠죠. 우리가 퍼센트로 할 때는 이게 얼마를 0.3에 곱하기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퍼센트가 되죠.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3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열 효율을 얘기할 때 0.3 혹은 퍼센트로 할 때는 3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27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72쪽. 자, 272쪽 가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현재 우리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뭐냐?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다량의 황질소 산화물이 발생이 되는데 이 외에도 또 뭐가 발생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극지방에 비가 녹아서 결국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태풍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태풍이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 가뭄, 홍수, 한파, 태풍, 그죠? 또 장마, 이것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이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 곳 잃은 북극곰, 비가 자꾸 녹아서 북극곰이 갈 곳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도 현재 열대 기후로 점점 이동을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서로 모든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현재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도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에너지 효율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신기술을 개발해 모든 국가가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 집에 사용된 에너지가 외부에서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으로, 그 다음에 지열, 땅의 열로, 그 다음에 풍력, 바람을 이용한 이런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고, 그 다음에 벽체를 두껍게 단열이 잘 되도록 해서 외부와의 열을 출입을 차단해서 실내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차단한 미래형 주택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한 도움 영상이 있죠, 그죠? 이 도움 영상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기술은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복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존에 우리가 쓰던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효율이 기존에 아까 말할 때 가솔린 엔진 한 30% 정도였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해서 모터를 같이 쓰면 효율이 한 5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술이 더 나아져서 하이브리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한 전기차가 현재는 많이 다니고 있죠, 그죠? 그 전기차가 되면서 효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영상도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면은 꼭 시청을 하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우리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원리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쓴다는 얘기죠. 휘발유를 쓰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속하고 움직일 때도 모터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덜 쓰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일 때
내리막에 내려갈 때나 혹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때는 자동적으로 모터에서 전기를 충전하게 됩니다. 자, 전기를 충전해서 그 전기를 모아서 또 모터를 돌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모으는 장치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지하게 되면은, 멈추게 되면은 엔진이 자동으로 스타트이 돼서 또 연료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차가 또 출발할 때는 시동을 걸 때 모터로 시동을 걸어서 전기를 이용해서 차가 가게 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이 모터를 계속 움직여서 전기로 계속 갈 수 있게 만든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보기가 나옵니다. 그죠?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자, 그림을 보면, 자, 조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등입니다. 할로겐 등, 그 다음에 형광등, LED 등이 있습니다. 이 조명들이 얼마나 효율이 높은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이 표는 바로 그 1번에 대한 3개의 전등, 할로겐 등, 형광등, LED 전등이 얼마큼의 효율이 높은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으니까 이거를 교과서에 꼭 기록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 그러다 보면 LED가 가장 적게 쓰죠. 그리고 이 에너지 중에서 빛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빛 에너지로 많이 쓰이고 나머지 에너지는 더 적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급한 전기 에너지 17분의 우리가 빛으로 사용한 에너지 얼마죠? 10.2죠. 그럼 10.2 여기에 바로 에너지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는 꼭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기록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솔린 기관, 디젤 하이브리드 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 열 효율을 조사해보자. 자,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또 적어봅시다. 그래서 전기기관과 가솔린, 디젤 기관이 공급한 열 에너지에 따라서 그 에너지 가지고 얼만큼의 엔진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열 효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한 에너지 분의 한 1 하면은 효율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요를 내용을 적어둡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의해보자. 자, 오늘 여러분들 숙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을 적어서 오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1번,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1V를 1로 바꾸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뭔가요? 그렇죠. 바로 열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태양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단열을 통해 외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주택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에너지 제어로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열 효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